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코로나19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달러를 활용한 연금보험 그리고 달러를 활용한 종신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내 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달러 연금보험, 종신보험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후 강의 통해서 내 노후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다빈도 질병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이 시기 트렌드에 걸맞는 유리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달러 연금 혹은 달러 종신보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상품들이 나온 지는 한 10년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주요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김경아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목에 보시면 내 돈이라고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저는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급여 생활들 많이 하시잖아요. 돈이 이렇게 흘러서 저를 거쳐서 또 나가고 이러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저하고 같이 함께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많으면 좋을 것 같은 이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드린 것처럼요. 전체 자산 중에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달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제목을 제가 달아놨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2000년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2000년 보이시나요? 2000년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세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1997년에는 달러가요. 외국에 그때 나가보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900원 정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1195원 이렇게 달러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이라면 2000년으로 돌아가서 IMF 직후에 달러가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는 거를 그 생각을 하시고 미리 가지고 있으실 건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시간은 어쨌든 지금부터도 앞으로 20년, 30년 흐르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는 우리가 매번 이렇게 어떤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를 알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아주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위기 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치솟기는 하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아요. 지금도 저희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약간 한 몇 달 사이에 이런 일들인데요. 곧 시간이 지나면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될 거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렇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요. IMF 때 우리나라의 신문에 많이 나왔었던 얘기들인데요. 해외 송금, 이게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환율, 환차익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1달러를 보내면 여기서 1,000원이었는데 내가 1달러를 보냈더니 한국에서 2,000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친인척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냥 100만 원만 보내서 100만 원이었는데 미국에서 보낸 게 100만 원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200만 원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서 막 이 한국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IMF 직후에 신문에는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해외 교포들은 더 큰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달러 자금, 달러 큰 손들, 바이오 대박, 뭐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송금 들어온 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몰랐을 때는 저희가 기회로 잡을 수가 없지만 이제 한 차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혹은 내 자녀들에게 앞으로 살면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하면 좋다라는 거를 미리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들도 알려드리면 굉장히 좋은 가정교육의 경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위기가 오면 달러가 강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금도 강해지는데 이번에는 참 묘하게 금보다는 달러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 그냥 뉴스만 보고 있었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만 들어도 환율, 그다음에 뭐 금, 석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얘기 그 정도만 들으셔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세상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MF 외환 위기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오르는 그 시기는 몇 달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잠시 말씀드렸고요. 이 대목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 70대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한 20년 뒤에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아직 저는 학생인데 그 아이들이 60이나 70세 되었을 때 그 친구들이 상품권으로 용돈을 받는다. 두 번째, 달러로 받는다. 세 번째, 원화로 받는다. 이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20년 뒤에 용돈을 받게 될 때 어떤 걸 받으시면 좋을까요? 물론 세 개 다 받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그래도 달러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어떤 측면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달러로 받는다는 것은 수익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만약에 손실을 많이 봤는데도요. 1억을 냈는데 내 돈이 7천만 원으로 떨어져 있어도 환차익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 후에 어떤 통화로 보험금을 받고 싶으세요? 할 때 내가 낸 돈이 1억인데 가만 보니까 한국 돈으로는 7천만 원밖에 안 돼 있네. 그런데 달러로 하니까 훨씬 더 1억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일 수도 있죠. 달러가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원화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달러 내지는 원화 둘 중에 나한테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손해볼 일은 없기 때문에 내 돈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혹은 내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화로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선택권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약간 섞여서 들리실 것 같은데요. 크게 달러로 선택할 수 있는 게요. 100% 저축인 연금 그리고 이거 빼고 사망보장을 해주는 종신보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는 중인데 중요한 거는 공통점은 환율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한국 돈으로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는 양쪽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종신보험의 특징 4가지만 딱 뽑아봤습니다. 우선 안전자산이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죠? 종신보험인데 얘는 2.7%를 해지환급금을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상품 제목이 무슨 저축, 무슨 연금, 무슨 종신보험, 무슨 교육보험 이런 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10년이나 20년 동안 내 돈을 냈는데 정말 받을 때 가장 많이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목을 보고 느낌이 그럴 거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4가지, 5가지를 설계서를 펴놓고요. 해약환급금 내지는 연금 수령액
이 페이지를 딱 같은 페이지를 놓고 보시면은요, 그 중에 어떤 게 나한테 돈을 가장 많이 주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놓고 보시기보다는 두 개, 세 개를 같은 페이지를 펼쳐놓고 이렇게 줄을 그어서 보시면, 어머나, 10년 뒤에, 20년 뒤에 얘가 가장 돈을 많이 받는구나. 저는 상품 제목보다 내 돈을 가장 많이 불려줘서 나한테 돌려주는 이런 상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달러 종신보험은 2.7%를 최저 보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보다 혹시 더 떨어지게 된다면 2.7%를 최저 보증해주고요. 혹시라도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환차익을 기대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플러스 알파로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중 수익 구조라고 했기 때문에 2.7% 보장해드리죠. 그리고 환차익 또는 환차손 둘 중에 내가 기회를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환전이요. 요즘은 저희 옛날에 20, 30년 전만 해도 비행기 타본 사람, 해외에 나간 사람 보기 드물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1년에도 몇 번씩 해외에 나가잖아요. 동남아를 갈 때도 달러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그 동남아 국가의 돈으로 환전하지 않고 달러를 가져가는데요. 앞으로는 훨씬 더 이렇게 환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우대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점도 무시 못할 점인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조금 전에는 제가 종신보험을 말씀을 드렸고요. 연금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내가 돈을 냈는데 확정적으로 돈을 얼마를 주냐,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를 내시는 거는 매월 예를 들어 300불 이렇게 정하시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한 36에서 38만 원 정도 이거를 뭐 10년, 20년 원하시는 대로 납입을 하시면 되는데 연금 받는 수령 시기가요. 젊은 친구들은 40대부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60세, 65세, 70세까지 연금 받는 나이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빨간 걸로 저렇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은요. 확정적으로 연금을 딱 받기 시작하면 살아계시는 동안 종신토록 계속 저 비율대로 확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젊은 친구들이 연금을 가입을 해서 연금 개시 시점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87%, 13% 이런 거는 뭐 10대나 20대인 친구들이 한 10년 정도 납입을 하면 40대나 45세 혹은 55세에도 연금을 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연금을 원래 받기로 한 나이보다 1년, 2년, 3년 계속 밀러서 난 안 받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점점 뒤로 이연시킨다고 하는 건데요. 연금을 뒤로 밀러서 받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5%, 6%가 아니고요. 13%, 14%. 이 금액은 내가 만들어 놓은 돈이 1억이다. 그러면 이 돈의 적립금의 퍼센트가 정해지고요. 이것은 종신토록 살아계시면 100살까지, 그러니까 70세부터 해서 30년 동안 내가 돈을 내는 거는 10년을 내시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돈 받는 기간은 70세부터 100세까지만 해도 낸 거는 10년인데 받는 거는 30년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이 연금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직장 다니는 거 30년인데요. 그만큼 더 길게 사셔야 되는 기간에는 이런 것들을 잘 배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 마지막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정리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종신보험에 물가가 오르면 그리고 안전하게 하락 시도 2.7%를 보증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팁으로 잘 아실 텐데요. 추가 납입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수익률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2.7%를 최저 보증하고 달러의 기회가 있는데 추가 납입 제도까지 잘 활용한다면 내 돈을 제대로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달러 종신보험은요. 환율이 오르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2.7%를 최저로 보증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제가 두 가지만 꼽아봤고요. 나머지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연금은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연금액이 확정이 됐어요. 정해진 금액에 딱 확정된 것이 종신토록 계속 지급된다는 게 가장 믿을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를 한다면 연복리 5%인데요. 이것을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금리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매년 늘어나는 속도가 5%로 불어난다는 거. 이제는 달러 시대인데요. 연세가 드셔서 달러로 받아도 되고 한화로 받아도 되는데 조금 일찍 준비하시는 우리 자녀, 이 사회 초년생들이 이렇게 달러 연금을 제대로 준비만 해놓으시면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내 자녀들이 어학연수를 가건 아니면 가족여행을 가건 이로운 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달러 종신보험 2.7% 보장되는 것과 달러, 그다음에 연금은 연금액이 5%로 연복리로 불어나는 것과 종신토록 받는 연금, 이 두 가지는 내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능을 10년 전부터 나와 있으면 뭐해요. 내가 선택을 안 하는데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라이플레데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요, 나도 보험을 가입할 때 달러를 활용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달러 연금 보험은요,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내 이익도 늘어나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서 유지를 하면은요, 매년 무려 5%씩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5%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달러를 활용한 종신보험은요, 역시나 달러의 가치를 가져가면서 2.7%의 최저 보증이율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나온 지 10년이나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또 새롭게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달러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달러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돈 하나로 받게 된다면 그럼 손해일까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약간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환율이 올라갔을 때, 환율이 떨어졌을 때 내 돈은 정해져 있는 1억인데 환율이 올라가면 좀 더 받을 수 있고요. 환율이 떨어지면 약간 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연금을 받을 때 한화로 받는 게 훨씬 더 많이 받는 거면 한화로 받으시는 게 좋고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두 가지 중에 유리한 거를 선택하면 어느 경우에도 손해볼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뭐 보험료를 낼 때나 내가 보장을 받을 때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유리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러라는 좀 유리한 옵션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 달러를 활용한 보험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을 찾고 계셨다면 이렇게 달러의 매력을, 달러의 가치를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발맞추시고 최신 보험 정보 확인하시려면 저희 보험플랜 119 매일매일 시청해 주시고요. 이렇게 연금보험을 비롯해가지고 내게 필요한 최신 정보,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다빈도 질병이라고 합니다. 고은정 전문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이 질병에 대한 고민은요,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더욱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뭐 보통 연세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의 다빈도 질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노인층 분들의 이제 다빈도 질병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무래도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진료비로만 따졌을 때도 역시나 노인 백내장 수술이 가장 1위의 진료비를 차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폐렴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뭐 뇌혈관 질환 다 떠나서 가장 진료비가 많이 들었던 게 백내장 다음이 알츠하이머 치매였습니다. 치매요. 네. 예. 그래서 이 다빈도 질병 중에서 좀 치매에 집중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얘가 다빈도 질병이 될 수밖에 없냐. 네. 2018년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치매 환자가 75만 명이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 이는 제주도 인구 70만이 안 되는 제주도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인데요. 가장 치매의 문제점은 앞으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거라는 점에서 가장 그래요? 두려운 질병입니다. 제주도 인구만큼의 인구가 이미 치매에 걸리신 네. 그런 상태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의료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많은 질병들의 발병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치매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입니다. 네. 그러면 노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치매 환자도 늘어나겠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매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거기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75만 명이라고 했는데 2018년에 그럼 예측했던 그 통계로 보면은 2020년이 되면 어느 정도 치매 인구가 늘어날까에 대해서 봤더니 10만 명 정도가 늘어난 85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이 됐고요. 앞으로는 그 속도가 점점점 빨라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고령화 사회도 아니고 고령 네. 사회도 아니고 이제 뭐 가장 윗단계인 초고령화 네, 사회에 우리나라가 그렇죠. 진입을 했으면 네. 당연히 치매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날 수밖에 네, 네. 없을 것 같은데 뭐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치매를 가장 걱정할 사람은 그 환자고 그 주변의 가족이겠지만 이 부분을 먼저 준비를 했던 거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가 왜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나도 잘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 의료보험 제도 안에 요양보험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양보험료를 나도 같이 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국민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을 내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치매 환자 아니면은 치매가 아니더라도 내가 장기 요양 상태다라고 했을 때 이 의료보험에서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장기 요양 등급을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거는 뭐 병원에서 주는 등급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주는 그런 간병 등급하고는 전혀 별개로요. 내가 만약에 간병 상태에 되어 있다. 치매가 됐던 아니면 다른 뭐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장기 요양 상태였을 때 예. 뭐 그 환자나 아니면 가족들이 먼저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국민보험 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요. 신청을 했을 때 조사 요원이 나와서 그 환자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에 이제 또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하고 의사의 소견까지 받아서 이걸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을 거기에 맞춰서 나누게 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겠지만 신체 상태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몸이 건강하다고 하면 신체 상태가 건강하다고 하면 요양 등급이 나오지 않고요. 만약에 이 요양 등급에 치매 같은 경우에는 5등급으로 이제 등급을 주어지고 그 외에 치매 외에 다른 것들은 이 신체 활동 여부에 따라서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바로 장기 요양 등급입니다. 네, 국가에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등급별로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등급별로 어느 정도냐 봤을 때 5등급은 약간 열애로 치매 환자에 대해서만 5등급을 주고 있고요. 4등급부터 가장 중해질수록 이제 1등급까지 예. 올라가게 되는데요.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목발 짚는다거나 아니면 보행기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예.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타인이 없더라도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내가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한 상태. 그렇지만 이 보행기가 없었을 때는 내가 단순히 이동하는 것도 조금 힘든 상태가 한 4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3등급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까지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럼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전동 휠체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상태. 요 정도가 이제 상등급 정도 이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요양 상태인데 내가 혼자서 뭐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배변 활동을 내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늘 항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됐을 때, 이런 경우가 이제 2등급이고요.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계속 침상에 누워 있는 상태 정도가 돼야지 이제 1등급입니다. 그러네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경우보다는 아프시니까 그렇죠. 집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체감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네.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장기 요양 보험과 저희가 대표적으로 치매를 꼽아주셨잖아요. 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장기 요양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보통 우리가 치매를 생각하기도 쉬운데요. 장기 요양 상태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치매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인 이유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5등급의 요양 등급을 주는 거고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어떻게 보면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내가 신체 상태는 건강한 상태이나 거기에 이제 장애를 입어서 혼자 이런 활동을 할 수 없었을 때는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어떤 상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그런 사고로 인해서 장기 요양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의외로 치매 환자가 제주도 인구보다 많다고 그랬는데 잘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혼자서 거동이 힘들기 때문에 거의 집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환자는 많지만 그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뭐 장기 요양 상태, 특히 치매 이런 환자가 이제 요즘에서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65세 이상 노령층한테 당신이 치매 걸리면은 이런 장기 요양 서비스가 있는데 아니면 이런 보험이 있는데 네. 이런 도움을 받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9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당연히 했는데요. 받고 싶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나이 들고 아프면은 병원 가기도 좀 불편하고, 이왕이면 집에서 좀 편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어때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 93% 넘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런 장기 요양 보험이 있다고 하면 그걸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떠한 형태로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라고 네. 물어봤을 때 한 40% 정도는 내가 집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38% 정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양원 아니면 요양병원 같은 그런 요양시설에서 내가 지내고 싶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의 비슷하지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원래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답변이 가장 컸습니다. 아, 제가 서비스를 받는다. 그런 네. 부분이 그럼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확률로 봤을 때요. 내가 집이 아니까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이러한 네.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한 67% 정도 차지를 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치매 상태다라고 하는 건 내 몸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래서 두려운 질병인 건데, 내가 안 그래도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낯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원래 생활했던 그런 거주 공간에서 계속 있었을 때 심신의 안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희망 의사를 물었을 때는 내가 원래 지내던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있고 싶다라고 답변한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치매에 만약에 걸리게 됐을 때 본인도 물론이지만 집에서 네. 가족들의 경우에도 제가 서비스를 받는 게 참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런 제가 서비스, 제가 급여가 어떤 식으로 그럼 진행이 되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이게 제가 급여라는 항목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내가 요양 등급을 받았고 요양 등급을 받은 이후에 나라에 이런 제가 급여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항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하더라도 이걸 모두 다 가족들이 지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외출을 해야 되는데 집에 치매 환자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은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방문을, 제가 급여 서비스를 받아서 이걸
간병을 해줄 분이 뭐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아니면 길게는 하루 정도 이렇게 나와서 대신해서 뭐 목욕을 시켜준다던가 아니면 식사를 챙겨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치매 환자 아니면은 장기 요양 상태인 환자가 병원을 가려고 했을 때 또 기존에 나를 돌봐주던 가족들과 스케줄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런 병원을 대신해서 데려가서 진료를 받게 해준다거나 이러한 서비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휠체어나 보행기 같은 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가족들이 간병을 도와준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이러한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뭐 보행기나 휠체어 같은 그러면 아니면 욕창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패드 이런 것도 되게 비싼데 그런 것도 보장을 해주는 게 이런 재가급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이걸 보험을 통해서 준비를 또 따로 해놓으면은 네.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그런 비용도 충당하고 또 남은 네. 돈도 좀 생기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요양 상태 등급을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물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가장 큽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요. 예. 등급에 따라서 아무래도 1등급이면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등급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원 그 금액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상등급인 그 실제 환자를 사례를 보면은요. 예. 이분이 이제 제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인데 가족이 계속해서 돌봐주기는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외출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잠깐 이제 돌봐주는 가족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럴 때마다 이제 방문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방문 간호 같은 경우에는 60시간 그러니까 60분 기준으로 그러니까 1시간 기준으로 총 한 달 동안 15회 이런 서비스를 받았다고 했을 때요.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80만 원 정도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80만 원을 내가 다 드리기에는 힘든데 부담되죠. 그렇죠. 근데 요양 등급 3등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상등급이었을 때 요양 급여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실제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80만 원이지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갈 돈은 한 12만 원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쑥 줄어드네요. 네. 자, 재가급여 보험 그런 관련된 특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12만 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지만 만약에 이러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쭉 10년이고 20년이고 간다고 길어질 수 하면 있잖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 비용을 약간 보험으로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시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였을 때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 이런 재가 서비스 상태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됐을 때 이걸 보험사에 입증을 하게 되면은 보험사에서 매달 이 사람이 12만 원을 쓰던 20만 원을 쓰던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그 30만 원이라는 돈을 이 사람이 90세가 될 때까지 매달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매달 12만 원을 예. 들던 20만 원을 들던 전혀 그런 거는 개의치 않고 이런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뭐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30만 원이면은 참 네. 여기저기 드는 돈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재가급여 특약이 들어있는 보험들 좀 몇 가지 추천 좀 해주세요. 재가급여라는 게 보통은 이제 흔히 들어본 적이 없으실 네, 좀 낯설어요. 되겠죠. 보통 우리가 치매라고 했을 때는 치매 진단금 네. 뭐 이런 아니면 치매 생활비 이 정도 그렇죠.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플랜을 제안해 예.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플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치매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근데 듣다 보니까 이런 재가 서비스, 재가급여도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하는 분들한테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이제 치매 진단금, 경증 치매였을 때는 500만 원을 일시에 지급을 하고 중증 치매였을 경우에는 이 500만 원에 플러스 내가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까지 같이 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단금이 나오게 되고요. 중증 치매 상태가 됐을 경우에 뭐 재가급여 서비스 당연히 30만 원 그 생활비가 나올 거고 거기에 중증 치매 생활비까지 해서 100만 원, 그래서 총 130만 원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이 A 플랜입니다. A 플랜과 또 B 플랜까지 지금 비교를 해주고 계신데 보험료도 좀 살펴주세요. B 플랜 같은 경우에 아직 이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B 플랜 같은 경우에는 A 플랜에서는 제가 치매도 이제 같이 보장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한테 적합한 거고요. B 플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치매 보험 한 1, 2년 사이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이슈가 돼 있어서 나는 곧
때 미리 준비를 했어. 근데 그때는 재가급여란 말을 들어보질 못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만 보장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그 부분만 선택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B플랜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보험료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A사와 B사 보험료 어떻게 될까요? A플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매에도 보장해주고 거기에 재가급여, 거기에 치매였을 때 월세납이 또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이제 주기 때문에요. 네. 보장이 큰 만큼 당연히 보험료도 조금 비싸지겠죠? 비싸겠죠. 그래서 40세 남성 같은 경우에는 5만 6천 원. 그 치매는 실제로 여성분들의 발병 빈도가 높기 때문에 네. 이 치매까지 받을 때는 여성분은 이제 6만 3천 원 정도 보험료고요. 그리고 가장 치매를 걱정해야 될 나이.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준비가 늦은 만큼 아무래도 대신에 확률은 높은 이 60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험료가 높은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9만 9,500원,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셔야지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A사와 B사 비교해 주셨어요. 다빈도 질병,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치매를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좀 대비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보험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좀 특별히 강조해 주고 싶으신 보험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일단 B플랜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B플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 2년 사이에 치매도 많이 보장을 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치매하고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가지고 요양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도 굳이 치매가 아니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만 내가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보험료 자체도 엄청 저렴해요. 그래서 40세가 됐던 60세가 됐던 거의 2만 원에서 뭐 크게는 한 4만 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B플랜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내가 뭐 필요한 그 보장만 선택이 가능한 이런 B플랜이 가장 좀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가성비 측면에서 봐도 B플랜이 최종적으로 아주 유리하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병원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좀 이러한 재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실 텐데 정부에서 이렇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요, 재가급여 특약을 준비하신다면은 추가적으로 내게 좀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서 매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다빈도 질병, 치매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도 이런 서비스 여러분들이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가지고 노후 대비해 보면 좋겠고요. 오늘은 고은정 전문가님과 투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 지금 바로 이용하셔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연결된 건가요? 네, 연결되셨어요. 보험플랜 119인데요. 어떤 고민 네. 있으세요? 아, 네, 저 아들 보험 문의했는데요. 예. 예, 아들 보험 이제 이거저거 다 된다 해갖고 잘 들어놨거든요. 예. 네, 그래도 한번 여기 전문가님들 계신다고 하니까 점검 한번 받아보려고요. 그래요. 점검 제대로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 아드님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30 좀 넘어, 31살이요. 30대 초반이시고 그럼 뭐 건강하시겠지만 혹시 우려되는 가족력이나 병력이 있으실까요? 아, 가족력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없으시고 네, 그러면은 네. 아드님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보장이 좀 잘 갖춰져 있는지 궁금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보험료는 어떠실까요? 지금 보험료면은 괜찮아요. 지금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대비 보장 적절한지 우리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30대 초반이신 아드님의 증권 2건 보내주셨네요. 2017년도에 S생명의 CI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D화재 운전자 보험까지 지금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5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우리 아드님의 보험을 상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보험료는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앞으로 좀 가져가기에 괜찮은 보험인지 박명숙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저 보험 그럼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네, 부탁드릴게요. S생명의 CI 보험 먼저 보면은 여기에 사망 보장이 3천만 원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뭐,
뭐 사망도 되고 다 들어있는 걸로는 알아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사망이 들어있을 때는 수익자 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익자 지정을 하셨나요? 그게 그런 걸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네요. 예, 제가 증권을 봤을 때 수익자 지정이 안 들어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액이 크지 않을 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수익자 지정이 안 되시면 아드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예, 이럴 때 어머님이 아드님 보험을 지금 들어서 내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럴 때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드님한테 어떤 큰일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여기 보면 법정 상속인으로 이제 수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며느님도 이제 상속인이 되잖아요. 물론 뭐 어머님이 받으시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렇게 될 때 만약에 사이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법정 다툼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이고, 예. 예, 그래서 어머님 이름으로 하시고 수익자는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때 바꾸셔도 됩니다. 이걸 바꿀 수가 있나요? 중간에? 네, 수익자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 얼마 전에도 TV에 나왔었는데 연예인이 갑자기 사망하니까 버리고 갔던 엄마가 갑자기 내가 얘 엄마다 해가지고 아이고. 와가지고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이랬을 때 네. 수익자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정말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익자 지정을 해주시는 게 적어도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여기에 CI라고 있는데요. 혹시 CI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게요. 뭐 요즘 방송 보니까 뭐 이게 어렵다 이러는데 이 보험은 괜찮은 거래요. 잘 들어놓은 거라 하던데. 예, 그럼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대한 질병이? 그 많이 아픈 거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많이 아프면 보장되는 거? 네, 그래서 보험에서 약관에 보면은 중대한 질병이라 하면 영구적 신경 손상에 뭐 장애가 오는 이런 건데 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요럴 때인데요. 아이고. 그럴 때 여기에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중에서 2,400만 원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줍니다. 그러면 혹시 아드님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아, 그러면은 그걸 받는 건가요? 2,400만 원? 네, 그랬을 때 중대한 암일 때 2,400에다가 밑에 보면은 특약으로 암 예. 진단비 1,000만 원을 넣으셨어요. 예. 그래서 합쳐서 3,400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암이 걸려서 받고 만약에 3천만 원 중에서 2,400 CI로 먼저 받았잖아요. 그럼 네. 나머지 600만 원은 사망 시 사망보험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된 상품 구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 예,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상품 구조를 보면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계약은 이제 20년 납 종신까지 가는데 많은 특약들을 보면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아드님이 지금 30인데 앞으로 그 80세 만기에 특약은 80세 만기잖아요. 그럼 예. 50년을 계속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럼 갱신을 하게 되면 뭐가 아니, 그 돈을 계속 내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금액이 오르면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80이 되면 나이 많을수록 더 큰 금액을 내게 되니까 그만큼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은 비갱신으로 가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비갱신으로 좀 바꿔드리려고 네네. 하고요. 그다음에 네. 또 보장 범위를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은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네네. 경우에 우리가 뇌혈관이나 심혈관을 10번 일어날 그 모든 이런 거에서 이게 10번 일어날 중에서 한 번 걸릴 수 있는 확률이에요. 심근경색 이런 것들은. 그러면 내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아파서 병원 가서 진단서를 냈는데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
이게 보장 아, 범위가 적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보장 범위 넓은 걸 넣어서 보장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아서 요것 같은 경우도 넓은 보장으로 제가 바꿔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실손보험도 같이 넣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주계약은 사망 시 주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여져 나갑니다. 그러면 네. 요 쌓인 금액에서 내가 혹시 실손보험을 못 내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요 네. 쌓인 금액에서 대체 납입이 가능한 요런 상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것들은 계속 유지를 하셔서 이 CI 보험에서 주계약과 실손은 유지를 하시고 갱신형 상품은 제가 새로 리모델링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예. 그 뒤에 보면 두 번째 운전자 보험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 지원금, 변호사,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자기 부상 치료비 또는 벌금이 있는데요. 이건 요새 거 가입하셔서 잘 들어 계신데 혹시 민식이법 들어보셨나요? 뭐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네, 그게 3월 25일부터 발효가 됐는데요. 벌써부터 사고가 2개나 났어요. 부상사고, 아이고. 그다음에 사망사고도 났더라고요. 아이고. 이랬을 때 굉장히 요새는 벌이 위험하잖아요.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3년,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상황이 되는데요. 그 예전에는 벌금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요걸로 인해서 벌금이 최고 3천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예전 보험을 갖고 있다면 벌금을 3천만 원이 나온다면 2천만 원은 보험에서 하지만 1천만 원은 내가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3천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아, 있게 우리 아들 거는 네요. 다 돼 있다는 얘기시죠? 네, 잘 아, 되어 예.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 두 가지 보험을 15만 원 정도 나가시는데요. 여기서 갱신형을 빼면 3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요. 예. 근데 보장은 더 넓게 하고 그다음에 비갱신으로 가게 되면은 보험료가 4만 원 정도 올라가는데요. 실제적으로 내가 20년 동안 낸 금액의 1,500만 원이거든요. 6만 원, 네. 6만 6천 원씩 하면. 그런데 갱신으로 하게 되면 2천만 이상을 내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보장을 받았을 때 더 많이 내고 받는 것보다는 적게 내고 받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하게 되면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똑같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회사를 알아봤는데요. 제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 회사 알아봤는데 그중에서 납입 면제가 되는 그런 상품이 있고 예. 그다음에 보장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게 좋으시죠? 예. 예, 그래서 제가 L사의 상품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봤는데요. 네. 암 보장 1,000만 원, 그다음 유사암 1,000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1,000만 원씩, 허혈성 심장 진단비, 그다음 수술비 1,000만 원씩,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와 34대, 64대 수술비 이렇게 추가해서 6만 6천 원을 새로 리모델링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모델링의 장점을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갱신형 3년마다 올라서 50년 동안 내야 되는 보험을 오르지 않고 20년 동안 내는 걸로 이렇게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렸고요. 또 하나는 보장이 좁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새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게 협심증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건 보장을 못 받게 돼요. 급성 심근경색 같은 걸로는.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으로 해서 이러한 보장도 받으실 게 해드렸고요. 또 하나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은 건 상관없지만 뭐 커져서 10억, 20억 이렇게 됐을 때 재산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수익자를 지정해 주시면 훨씬 깔끔하게 해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오늘 아드님 증권 좀 꼼꼼하게 살펴드렸어요. 예. 지금 S생명의 CI 보험이 종신보험의 한 종류예요. 지금 어머님께서 내주고 계시니까 일단은 수익자 지정을 어머님으로 해 놓으셔야 나중에 좀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 그리고 그래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오르는 그런 보험료들만 저희가 좀 정리를 했어요. 네. 지금 추가로 아드님이 꼭 보장을 가져가셔야 되는 게 지금 뭐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드님이 뭐 쉽게 좀 아플 수 있는 그런 흔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넓혀드렸고 보험료가 살짝 오르긴 하는데 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는 비갱신이니까 좀 마음 네. 놓고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렇죠. 나중에 어머니 증권도 보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진 CI보험 혹은 종신보험 안에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게 뭐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좀 지정을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험 안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전문가 소통 통해서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